호남선 KTX 문제가 코레일 국감에서 집중 제기됐습니다. 호남 의원들은 천안 노선 신설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전주 팔복동 폐기물 처리장 계획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소송에서 패소한 전주시에 원성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전이 내일 익산에서 개막합니다. 한계 없는 감동에 도전하는 장애인들의 열전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호남선 KTX 문제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송으로 돌아가는 선로를 천안으로 바로잡자는 건데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제기한 최초 주장에 민주평화당 전체가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오송이 있는 충북은 반대, 천안이 있는 충남은 찬성인데요. 오늘 철도공사 국감에서 이 문제 아주 뜨거웠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위의 철도공사 국정감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오송평택 복복선 대신 호남선을 천안으로 연결하는 직통노선 신설을 촉구합니다. 직통노선에는 세종역을 신설해 행정수도 접근성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오송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호남 주민들의 손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천만 호남권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그동안 차별과 비용 부담을 가져왔던 것을 해소하는 거고.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안호영 의원도 평택 오송 복복선 대신 대안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비용이 4조가 넘어 이미 무산된 사업을 지하터널로 재추진하는데 이는 승객 편의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복선화 방식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전향적인 관점에서 좀 진지하고 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KTX 호남 단거리 노선을 국감에 화두로 제시한 이용호 의원도 호남 직통선 신설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단거리보다는 19km 돌아가고 있는데 추가 요금만 542억 원이에요. 작년에.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전북 출신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세종시,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도 강창일, 김병관, 주승용, 정인화 등 여야 의원이 가세한 상황. 다음 주에는 호남 의원들이 참석하는 직통노선 추진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호남 KTX 직통노선 신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전하는 시청자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 팔복동에 추진되는 폐기물 발전소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폐기물 발전소가 공사를 앞두면서 주민들 걱정이 크고 또 전주시에 대한 원성도 높다고 하는데요. 박연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폐기물 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내 한 부지입니다. 산업자원부의 허가까지 받은 폐기물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난해부터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민 반발에 전주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승소했고 공사 재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보니 집에 700m 떨어진 곳에 200톤짜리 소각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소각시설에 나오는 연기는 저희 전주 시민은 물론이고 저희 주민들과 저희 아이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갈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280톤의 쓰레기가 소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반응하시나요? 특히 폐타이어와 플라스틱 같은 고형 폐기물을 태우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의 배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들어선 전주 만성지구와 700m 거리. 주민들은 주거밀집 지역 근처의 폐기물 발전소 허가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업체와의 소송에서 전주시가 무기력하게 대응해 패소했다며 전주시를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촛불 시위를 하든지 집단 시청으로 가서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적으로 세우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전주시는 두 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했는데 딱히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2심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재판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죠. 주민들은 산자부는 물론 전주시가 주민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관련 허가를 서둘러 내주는 등 업체 편에 섰다며 향후 집단 행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총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후보 간 고소전이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해 정책 대결의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이남호 후보가 다른 후보자 6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시키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상호 토론에서는 이남호 후보의 고소건과 재선 도전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후보 간 정책에 대한 차별성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학평의회는 법적 의무 기구가 됐지만 교원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된 점을 비판하며 대부분 교수의 권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을 상대평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자율평가제 또는 선택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며 사실상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대학 본부에 대한 보직자 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남호 후보만 적어도 현행 수준이 필요하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대폭 줄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밖에 신임 교수 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특채를 없애고 채용 권한을 학과로 넘기겠으며 조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토론회를 마친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투표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전북대 총장 선거는 1차 투표로 당선자가 확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도 3차 결선 투표까지 가면 후보 간 합종 연횡으로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얼마 전 익산에서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열렸죠. 내일은 역시 익산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막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게 준비단의 각오인데요. 한계 없는 감동체전이 될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막식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각 경기장은 대회 운영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느라 분주합니다. 선수들도 연습 경기로 막바지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4년 만에 치러지는 제3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8,500여 명의 선수와 보호자, 임원들이 참가합니다. 전국 장애인 선수들이 모두 모여서 각자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를 하고 머무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거쳤습니다. 대회는 롬볼과 골볼, 보치아 등 총 26개 종목이 도내 32개 경기장에서 오는 29일까지 닷새간 펼쳐집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오른 육상의 전민재와 사이클 이도현 등 총 522명의 선수단으로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에 많은 도민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많이 지켜봐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은 불편해도 마음에 장애가 없는 화합의 한마당.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도전과 감동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정부가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통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든 통과하는 게 과제가 되곤 합니다. 새만금 공항이 대표적인데요. 지금까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전라북도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혀 전라북도가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새만금 공항 건설 사업. 그런데 정부는 새만금 공항 건설에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즉 새만금 공항 건설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정부가 완전히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항 건설을 즉각 추진해달라는 전라북도와 그럴 수 없다는 정부 간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타 이런 거 면제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사안 하나만 놓고 하긴 조금 그렇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으로 발표됐는데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둬 평가한 데서 벗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면 예타 대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전라북도 사업들이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타 조사 면제가 모든 사업에 적용될 리 없다 보니 특히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새만금공항 같은 지역 사업을 전라북도가 어떻게 정당성을 설명해 나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결정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선정위원 5명은 오늘 회의를 열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위원 간의 의견이 달라 2주 정도 여론을 더 듣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선정위원 표결을 거쳐 11월 초에는 기념일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어젯밤 11시쯤 정읍시의회 박모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박 의원은 교량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박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북대병원에서 감염 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연아 의원이 최근 3년간 병원 내 감염 사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북대병원은 39건으로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5번째로 많았습니다. 혈류 감염 27건, 요료 감염 12건 등으로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간추린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국제 슬로시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전주 세계 슬로 포럼이 내일까지 열립니다. 오늘은 태양에너지 혁명과 아이들의 인성 개발에 대해 전문가 토론이 있었고 내일은 슬로시티 운동에 기여한 자들의 슬로우 어워드 시상식이 있습니다. 장수 동촌리 가야 고분군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동촌리 가야 고분군에는 80여 개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동안 3차례 발굴 조사를 통해 가야 토기와 철기류 등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집안 침하에 대비한 지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지하 안전관리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정해 실태 점검과 사고 예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주 서학동 예술촌이 빗물 이용 시범마을로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 서학동 34개 건물에 빗물 1톤씩을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살충제 달걀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달걀의 성분 검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달걀 수집 판매업자가 6개월에 한 차례 이상 프피노닐과 비펜트린 등 금지 살충제 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증명서를 판매처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닭장과 사료통 등 축산의 잔류 살충제 성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농가당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